10시 17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9포인트 상승세로 출발했는데요. 지금은 소폭 내림세로 전환되어 있습니다. 화요일 시황해설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과 시장 전략 세우겠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 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AI 재랠리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죠. 우리는 이제 반도체 그리고 유리기판 이런 쪽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전략 세우겠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는 3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됐는데 분위기가 좋게 가면서 최고치 행진을 갑니다. 미국은 계속 가는가? 그리고 국내 증시는 오늘도 그렇고 왜 이렇게 주춤거리고 있는 걸까요? 네, 결국 삼성전자가 핵심의 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수단으로 본다면 전자가 뽑아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코스피 지수단은 여전히 좀 박스권에 계속 머무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 네. 수급도 삼성전자 관련된 외국인들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국면입니다. 지수단을 보면 코스피가 한 2,500에서 2,700 사이의 박스권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답답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데 역시 이제 실적에 대한 하향 조정 그리고 아직까지 삼성전자가 HBM에 대한 명확한 스탠스가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아쉬움 부분이 있는데요. 다만 이제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난다면 나머지 단에 대한 어닝은 상당히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계라든지 상당히 그런 쪽도 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조선, 기계 이런 쪽도 상당히 실적은 좋아진다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상승 종목에 대한 부분을 보면 하락 종목 대비 상승 종목에 대한 비율을 본다면 오히려 삼성전자 좀 쉬고 있을 때 종목 장세가 이루어지면서 종목별의 어떤 상승폭은 상당히 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점도 오히려 긍정적인 요소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지수 플레이보다는 아마 종목별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이제 AI 유리기판, 글래스 기판 얘기할 텐데요. 그 전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지수가 삼성전자가 지수를 끌고 가는 장이 아니면 섹터별 사실은 이제 돌아가면서 순환매잖아요. 네네. 어떤 섹터들이 좀 좋아 보입니까? 네. 결국 오늘도 보면 반도체 관련된 소부장들이 어제 이어서 좀 좋았습니다만 네. 또 차익 실현이 나오는 구간으로 가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오늘 바이오가 다시 좀 움직입니다. 그렇죠. 알테오젠이라든지 리가캠 바이오 이런 ABL 바이오 이런 종목들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최근에 신약 개발 관련된 일부 바이오들이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코스닥 시가총액 1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상당히 좀 견고하게 나타내는 부분이고 리아캠 바이오 같은 경우도 실적이 상당히 좋았고 주가가 거의 신고가 수준에도 불구하고 또 자사주 매입까지 들어가는 아주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이센스 아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바이오 섹터는 여전히 좀 더 끌고 갈 수 있는 모습이 있다는 거고 다만 이제 비만약 같은 경우는 이제 일정이 좀 나왔기 때문에 하루 이틀 이제 단기적으로 좀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이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신약 개발 관련된 바이오라든지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같은 일단은 그런 쪽에 탄탄한 종목들 관련된 흐름들이 여전히 나타나고요. 네. 그 외에도 지금 방위산업 쪽이 여전히 좀 좋아 보이거든요. 실적으로 봤을 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LIG 넥스원, 현대 로템 이런 종목들도 여전히 견조하게 주가들이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아직까지 중동발 리스크가 지금 좀 있는 상태이고 더군다나 트럼프 후보가 최근에 약진을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만약에 대선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 나토 쪽에 유럽 쪽에 방위비 분담에 관련된 이슈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산업종들도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그 외에도 조선업종, 실적이 좋아지는 섹터들 이런 것들도 여전히 상당히 좀 긍정적인 포인트가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바이오, 방산, 핵심 섹터이고요. 오늘 말씀하신 조선, 원전 이런 쪽도 좀 오릅니다. 반면에 2차 전지는 오늘 좀 약한데요. 2차 전지도 이제 바닥에서 꽤 올라오는 흐름이었었잖아요. 엔비디아의 로보택시 그런 것 사실 큰 무슨 상관이 있나 싶은데 어쨌든 심리적으로 놀리면서 2차 전지는 좀 눌려요. 2차 전지 전략 좀 주세요. 네. 실적만 놓고 본다면 4분기까지도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실적은요. 그렇죠. 예. 양극재 가운데에서는 그나마 포스코 퓨처엠이 상대적으로 양극재 가운데서는 실적이 좋을 것 같고 네. 셀업체 가운데서는 LG 에너지솔루션이 그나마 좀 좋을 것 같다 이야기가 나온 정도이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전고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슈 스페셜티 케미칼 이런 종목들 좀 일부 나오고 있는데 사실 바닥권에서 한 30, 40% 정도 급등을 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뭐였냐면
독일 쪽에서 보조금을 다시 만지작거린다, 네. 다시 검토한다는 이슈 때문에 전기차 수요 부진을 좀 극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꽤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번 30-40%의 슈팅이 일단 바닥권에서 나왔다는 거고요. 구체적인 독일의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된 정책이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이슈가 아직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련된 하반기에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은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얼마나 이런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조금은 그걸 좀 기다리는 어떤 구간이 아닌가 싶은 상황이고요. 테슬라 쪽의 로보택시 관련 쪽은 다소 좀 실망감이 많았고 그다음에 아담 조나스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의 아담 조나스가 테슬라의 가장 강력한 스트롱 바이를 외쳤던 그런 애널리스트마저도 이번에 테슬라의 로보택시 사이버캡 관련해서는 That's it? 그게 다야? 아주 실망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동력이 좀 빠져 있고 더군다나 테슬라의 로보택시 관련된 일부 부품사들에 대한 이슈에서 시장으로 확인해 본다면 로보캡 관련된 사이버캡 관련된 이슈에서 부품과 관련된 발주가 전혀 없다는 게 확인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26년 정도에 할다 이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대량 생산과 관련된 이슈가 아직은 불확실하게 아무것도 제한된 게 없기 때문에 실망감이 좀 컸다는 점에서 조금은 아쉬운 흐름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2차 전지 최근에 뭐 대장주는 LG에너지 솔루션인데요. 오늘 3% 하락하고 대체로 2차 전지들은 오늘 좀 약세입니다. 그러나 뭐 아시는 것처럼 주가는 직선이 아닙니다. 항상 오를 때도 떨어질 때도 곡선을 흔들고 가기 때문에요. 2차 전지에 대한 시각은 여전히 좋다고 보여지고요. 오늘 주제 소개해드린 것처럼 유리기판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유리기판 얘기는 저희 시간에 다른 코너에서도 쭉 다루기도 했는데요. 차장님 보시는 유리기판의 포인트, 또 이제 얼마나 채택되고 개발되고 있는가 알려주십시오. 유리기판 시장은 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뭐 네. 대면적화라든지 그다음에 미세 회로 선폭 이런 것들 관련해서도 그 패키지가 더 큰 크기의 패키지가 요구되는다는 점, 그리고 기존에 이제 실리콘 관련된 이런 뭐 우리가 소재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실리콘 인터포저 또는 인텔의 인베디드 멀티다이 인터커넥트 브릿지 이게 EMIB라는 건데 이 관련된 실리콘 브릿지에 크게 의존해 왔던 기술에서 오가닉 쪽에서 이제 이 반도체 패키지 기판이 기판상의 요철이라든지 울퉁불퉁한 요철이라든지 월페이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배선을 최소화한다든지 패키지를 늘리는 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표면이 더 매끄럽고 플라스틱 기판 대비 아니면 실리콘 소재 대비 두께를 얇게 구현하는 그리고 PLP까지 채택이 가능한 쪽에 초미세 선폭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패키지 기판과 관련된 적합한 차세 기판이 결국 이제 유리기판을 볼 수 있는데 이 유리기판 관련해서는 아마 25년 내년 정도부터는 본격적으로 개화된다는 점에서 어제 아마 주가들 관련해서 좀 움직임이 있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SKC 관련된 미국 쪽의 탐방 리포트가 꽤 많이 나왔습니다. 네. 각 증권사마다 아마 6일부터 9일 사이에 미국 쪽을 여러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탐방을 하면서 SKC 관련된 앱솔루트 관련된 여러 가지 기판에 대한 공정 이런 이야기를 둘러보고 리포트들이 꽤 나온 걸로 보이는데요. 역시 23년도 정도 기준에 아마 글라스 기판 시장 규모가 71억 달러, 9조 8천억대 정도 수준에서 2028년도까지 가면은 84억 달러, 11조 6천억대까지 확대되면서 역시 SK 앱솔릭스가 좀 앞서 있고요. 삼성전기가 그 다음, 그리고 그 외에도 인텔의 글라스코어 기판 양상 목표도 2030년 정도 가고 있고요. 애플 같은 경우도 차세대 AP의 기존 플라스틱 대신 글라스 기판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글라스 기판이 가려고 한다면 결국 그에 합당하는 기술이 발전이 돼야 되는데 그 기술에 합당한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실리콘 포토닉스라는 기술입니다. 이 실리콘 포토닉스 같은 경우는 역시 여러 가지 정보 자료들을 갖다가 광원으로 쏘아주는 이런 기술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러한 실리콘 포토닉스가 결국은 구현이 되면서 실리콘 기판, 이런 글라스 기판 이런 것들이 수요 확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라스 기판이 가면서 실리콘 포토닉스의 기술이 개화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 이 실리콘 포토닉스 시장은 2020년 10억 달러 시장에서 27년에 약 46억 달러로 4배 이상 증가하는 여러 가지 시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리콘 포토닉스는 빛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글라스 기판과 같이 성장을 하면서 구리와 같은 전통적인 정송 방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시도가 내년 정도부터 나타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실리콘 포토닉스 관련된 부분에서 엔비디아나 AMD 같은 경우도
AI 폭발적인 성장으로 인해서 GPU를 병렬적으로 이렇게 놓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병렬적으로 놓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어떤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실리콘 포토닉스 관련된 실적이 도입이 적극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코닝 같은 경우도 25년부터 실리콘 포토닉스 관련된 매출이 본격화될 것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종목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유리기판에 대해서는 이제 처음에 얘기 나올 때는 먼 얘기가 아닌가 싶었는데요. 상당히 기술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업체들의 그 개발 속도, 관심의 속도들이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SKC 주가 한번 보여주실래요? 뭐 가장 많이 언급되는 큰 기업이 SKC고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요. 오늘은 5% 정도 밀립니다. 이제 오른 거에 대한 좀 차익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 밖에도 말씀하신 뭐 삼성전기라든지, 삼성전기 많이 못 올랐고요. 근데 태성 이런 기업들도 좀 언급이 돼서 급등을 했었는데, 유리기판 가운데서 그러면 조금 더 주목해볼, 스타디해볼 기업 차장님은 뭘 소개해 주십니까? 네, 뭐 실리콘 포토닉스 관련된 최대 수혜주로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이야기되고 있지만 그 네. 가운데서도 세 가지 소재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종목이 이제 YC캠이라는 종목입니다. 예. 그 주요 고객 상향 유리기판 관련된 핵심 전용 소재인 포토레지스트 소재까지 양산 평가를 통과했고요. 본격적으로 양산 공급이 하반기 뭐 적어도 내년 초에는 확연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리기판 3종 핵심 소재가 뭐냐면 포토레지스트, 그다음에 스트리퍼, 그다음에 데벨로퍼 이런 3종이 있는데 이 모두 독점 양산 라인에 납품하게 되는 유일한 소재 업체가 YC캠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25년도부터 개화되는 글라스 기판 시장에서 수혜가 클 것으로 보이고, 좀 빠르면 올해 하반기 4분기 정도부터는 턴어라운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보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실리콘 포토닉스 구현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유리기판이 이제 기본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세미콘 타이완 2024에서도 TSMC라든지 ASA, 그다음에 메디텍 이런 쪽에서도 실리콘 포토닉스 얼라이언스를 설립하면서 TSMC가 향후 5년 내에 실리콘 포토닉스가 AI를 구현하는데 필수적인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밝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라스 기판 제작 시에 TGV 공정보다 최적 수율에 더 많은 영향을 주는 배선 공정에 적용되는 핵심 소재가 있는데, 이게 YC캠이 생산하는 포토레지스트나 스트리퍼, 그다음에 디벨로퍼 3종 소재입니다. 그래서 고사양 반도체 수요 증가로 인해서 글라스 기판 상용화가 되면서 이 3종 소재가 매출 증가가 가팔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 글라스 소재와 구리와의 접합성 해결을 위해서 코팅제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라스 기판 시에 코팅제를 사용하는 목적이 두 가지인데, 이 사용한 글라스 기판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미세 크랙, 약간의 균열 이런 것들을 방지하면서 수율 저하를 막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베어 글래스와 배선 공정을 위해서 이 층과 층 사이에, 레이어 사이에 발생하는 약간의 문제를 개선하는 목적으로 이런 상황이 코팅제가 이용됩니다. 또한 반도체용 글라스 기판 제조이 이야기하는 해결해야 될 문제 조합인데, 모든 글라스 기판 제조사들의 코팅제 사용할 니즈가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점 때문에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글라스 기판 핵심 소재로서 YC캠, 말씀드렸던 포토레지스트, 스트리퍼, 디벨로퍼 이 핵심 3대 소재가 독점적으로 양산된다는 점이 이야기되고 있고요. 아마 실적 관련해서는 올해 아마 약간의 턴어라운드가 하반기부터 본격화된다 이야기되는데, 내년 정도부터는 매출액이 1,000억대 이상으로, 그리고 영업이익도 120억대로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시장의 개화에 수혜주로서 YC캠이 거론된다는 점 인식될 수 있겠습니다. 네. 유리기판 가운데서 오늘 말씀하신 또 세부적인 실리콘 포토닉스라는 기술과 관련해서 YC캠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적 관련해서 안 그래도 말씀 안 하시면 조금 여쭤보려고 했어요. 작년 적자고 올해는 적자폭이 축소되지만 올해도 이제 적자가 예상되는데, 결국 이제 소재 업체는 사실은 여기도 이제 반도체 소재에서 시작을 했는데, 반도체 소재 업체들은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회사는 요쪽에서 성과를 내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약간 좀 턴 어라운드 실적에 이런 걸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뭐 이게 연간 단위로 네. 올해는 적자가 보이지만 지금 네. 적자폭이 줄어드는 이유는 네. 하반기부터 분기 흑자가 전환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그리고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흑자 전환 대규모가 나타나기 때문에 YC캠이 결국은 유리기판 개화에 따른 독점적인 소재를 한다고 본다면 네. 상당히 지금 정도부터는 관심을 가지고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